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왜 가난한 척해야 하는 걸까요? 특별히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자신의 형편을 감추고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해도 본능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 이야기는 꺼내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 조금만 형편이 나아 보여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말의 온도가 변하며 관계 속에 알 수 없는 계산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잘 살고 있어도 그냥 겨우 먹고 산다고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결코 비겁하거나 거짓된 행동이 아닙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 조선의 위대한 학자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깊은 지혜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재물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은 화를 부르는 일이며 검소함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나이가 들수록 가난한 척하는 삶이 오히려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인지,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노년이 얼마나 힘들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차분하지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이유부터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이 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관계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사람이 개인의 이익 앞에서는 그 숨겨진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낼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아주 현실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아주 면밀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나도 살갑게 다가와 친한 척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랫동안 얼굴조차 보지 못했던 먼 친척들까지도 뜬금없이 찾아와 친밀감을 표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친구 부모님들도 평소와는 다르게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과도한 호의를 베풀며 다가오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예상치 못한 변화의 뒤에는 과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에게 상당한 재산, 즉 돈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들었던 아주 안타깝고 충격적인 한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할머니께서는 남편분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남편의 사망, 보험금으로 상당한 액수인 3억 원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 사실을 최대한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지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네 이웃 중 한 분이 어쩌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소문은 마치 들불처럼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할머니의 삶은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 그대로 평화롭지 못한 지옥 같은 나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잠깐 집 밖으로 나서도 누군가 꼭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다가 다가와서 우리 아들 사업 자금 좀 제발 도와달라며 애원하듯 부탁했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가면 또 다른 누군가 따라와서 우리 손주 학원비 좀 보태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심지어는 한밤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할머니 집까지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스트레스와 끊이지 않는 요청에 시달리던 할머니는 결국 그곳에서는 더 이상 평화롭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라면 이러한 억울하고도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과연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선생님은 자신의 재물은 철저히 숨기고 오직 검소하고 소박한 삶의 태도만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엄중히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량하고 착한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양심을 지키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강력한 이해의 관계 앞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때로 예상치 못하게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조금 빌려줘도 괜찮겠지? 혹은 저 사람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많으니까 이 정도는 마땅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 번 받은 도움은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더 큰 것을 요구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빌린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예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그런 사소한 돈 가지고 그러세요? 라며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이지 아주 중요하고 깊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했던 자녀들에게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에게 상당한 돈이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알게 되면 그 자녀들마저도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도 않던 자식들이 갑자기 부쩍 자주 찾아와 지나친 효도를 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님의 재산을 속으로 계산하며 노리는 불순한 속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불편하신 곳은 없으시고요? 하고 말로는 안부를 묻는 동시에 속으로는 우리 부모님 통장에 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남아 있을까? 그를 끊임없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형제들끼리 부모님의 재산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동안 부모님께 더 많이 효도했으니 내가 더 많은 재산을 받아야 해. 혹은 형은 벌써 부모님께 집 한 채도 받았잖아라며 서로 싸우고 불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꿰뚫어 보시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엄중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리석게도 아버지의 재산만을 헛되이 바라보지 말고 오직 너희 각자가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것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 그리고 선생님 자신도 평생토록 자신의 재산을 절대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의 실제 경제적 형편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선생님은 주변 사람들과 돈에 얽매이지 않는 순수하고 진정한 관계를 평생토록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보다 재산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더욱더 각별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설령 돈이 많다는 것을 알린다 해도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이상 젊을 때처럼 활발하게 돈을 벌기 어려운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자신의 재산을 드러내면 마치 굶주린 맹수들처럼 사람들이 여러분의 돈을 노리고 달려드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돈 쓸 일도 없는데 저 돈으로 나 좀 도와달라며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양 몰려드는 것이죠. 진정한 친구와 가식적인 가짜 친구를 정확히 구별하고 싶다면 의도적으로라도 가난한 척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오직 여러분의 돈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곁을 미련 없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끼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사람들만이 끝까지 여러분 곁에 남아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돈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각종 범죄와 사기의 위험에 노출되는 말 그대로 타깃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재물을 자랑스럽게 세상에 드러내는 자는 스스로 도둑을 불러들이는 것이요. 교활한 사기꾼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과 다름없다. 여러분,
요즘 매스컴이나 뉴스 보도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나이 드신 노인분들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사기 범죄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금융 사기, 건강식품 사기 등 그 종류와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해져서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꾼들은 아무나 무턱대고 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노인분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접근합니다. 제가 직접 들었던 매우 충격적이었던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동창회 모임에 참석하셨던 할아버지께서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요즘 주식 투자로 상당한 돈을 좀 벌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우연히 동석했던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에게 교묘하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요즘 제가 아주 확실하고 좋은 투자처를 하나 알고 있는데 혹시 관심 없으세요? 처음에는 할아버지께서 나는 투자 같은 건 잘 몰라, 괜찮네라며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기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고 몇 번이고 할아버지 댁으로 찾아와 끈질기게 설득하고 현혹했습니다. 형님, 이 투자는 정부에서 보증하는 아주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 상품입니다. 은행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확실히 보장해 드립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가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러나 투자금을 보낸 이후부터 그 사기꾼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라면 이 할아버지에게 과연 무엇이라고 따끔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화려함을 드러내면 시기와 질투를 받고 검소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게 된다. 사기꾼들은 상상 이상으로 지능적이고 교활하며 정보 수집 능력 또한 뛰어납니다. 누가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지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돈이 많다는 말을 조금이라도 내비치면 그들은 즉시 알아냅니다. 아, 저 사람이 바로 우리가 노리던 귀한 타깃이구나. 그리고는 아주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으로 다가가 호감을 삽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같이 하시죠라며 호의를 베풀며 서서히 친밀감을 쌓아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친해졌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기 행각을 시작합니다. 아주 특별하고 좋은 투자 기회가 있는데 이건 지금 아니면 절대 잡을 수 없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런 정보는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라며 조급함을 유발하고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나는 충분히 똑똑하니까 절대로 사기 따위는 당하지 않아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오히려 그런 지나친 자신감을 가진 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스스로 자신감 있고 재산도 많으며 판단력 또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쉽게 사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자신의 판단력을 너무 맹신한 나머지 주변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경계를 늦추고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평생을 검소하고 청빈하게 사셨습니다. 유배지에 계실 때도 화려하거나 값비싼 옷을 입지 않으셨고 자신의 재물을 결코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만만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도둑이나 사기꾼들도 선생님을 감히 노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각별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명철한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로움 때문에 쉽게 사람을 믿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돈이 많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라도 가난한 척 하십시오. 나는 지금 연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어요. 젊었을 때 저축한 것도 별로 없어서 힘들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혹은 가난한 척 말하십시오. 그러면 교활한 사기꾼들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별로 가진 것이 없으니 포기하자 하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게 모은 돈은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돕는데 조용히 사용하십시오. 자녀를 도울 때도, 뜻깊은 일에 기부할 때도 조용하고 겸손하게 하십시오. 결코 떠벌리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정약용 선생님은 덕을 베풀되 마치 자신이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드러내지 말고 선을 행하되 스스로 잘난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 가난한 척해야 비로소 진정으로 평화롭고 고요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이런 귀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세상에 자신이 많이 가진 것을 지나치게 드러내면 걱정과 근심이 날마다 늘어나는 반면 마치 가진 것이 적은 것처럼 행동하면 마음이 한없이 편안해진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마음속을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돈이 많다는 사실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과연 마음 편하고 안정되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누군가 여러분의 돈을 노리며 요구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 먼 친척, 이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요. 할아버지는 돈 많으시니까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할머니는 여유 있으시니까 괜찮을 거야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또 다른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정확한 재산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으로 5억 원이 남아있단다. 그 순간부터 할머니의 평화로웠던 일상은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큰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 만기가 다가왔는데 전세 보증금이 많이 올랐어요. 어머니께서 보증금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얼마 뒤에는 둘째 딸이 찾아와 또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애들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어요. 학원비 좀 대주세요. 그리고 막내 아들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시작하는 사업에 자금이 좀 부족한데 사업 자금 좀 빌려주세요. 할머니는 사랑하는 자식들의 간절한 부탁을 차마 뿌리치거나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자식들을 돕다 보니 불과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5억 원이라는 큰 돈이 3억 원으로 순식간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녀들이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은 더 많은 돈을 받았잖아요. 엄마는 동생만 편애하세요라며 형제들끼리 서로 재산을 두고 다투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불화와 갈등을 지켜보던 할머니는 결국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셨습니다. 차라리 그때 내가 돈이 많다고 말하지 말걸. 그냥 돈 없는 가난한 척 할걸. 정약용 선생님이라면 이 할머니에게 과연 무엇이라 조언하셨을까요? 선생님은 가족간이라 할지라도 재물에 관한 문제는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정확한 경제적 형편이나 재산 상황을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자녀들은 부모님께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며 자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생님의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에 얽매이지 않고
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경쟁하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무엇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우며 안정된 삶이 절실하게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주변이 시끄러워지고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상하고 심지어 건강마저 나빠진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노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의도적으로 가난한 척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무도 여러분을 귀찮게 하거나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연금만으로 살아가시니까, 할아버지는 별로 가진 것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함부로 돈을 요구하거나 무례하게 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족이 힘들고 돈이 필요한 순간에, 정말로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한 그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우십시오. 자녀가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때, 사랑하는 손주가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조용히 베푸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오히려 감사함이 100배, 1000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할머니가 여유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셨어라며 더욱 깊은 감사함을 느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되 마치 자신이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말고 선행을 행하되 스스로 잘난 것처럼 떠벌리지 말라. 여러분, 진정으로 평화롭고 고요한 노년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의도적으로 가난한 척 하십시오. 실제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는 별로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십시오. 검소하고 소박하게 사십시오. 화려하거나 값비싼 옷보다는 단정하고 소박한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일상의 모든 순간을 조용하고 겸손하게 지내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무도 여러분을 귀찮게 하거나 여러분의 돈을 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친구들과의 만남도 훨씬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 비슷한 형편이니까라며 서로에게 부담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귀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부자는 단순히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감출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길게 말씀드린 3가지 정말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이 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관계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진정하고 순수한 인간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가난한 척 하십시오. 둘째, 돈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각종 범죄와 사기의 위험에 노출되는 위험한 타깃이 됩니다. 교활한 사기꾼들로부터 소중한 자신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가난한 척 하십시오. 셋째, 가난한 척해야 비로소 진정으로 평화롭고 고요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생기는 온갖 걱정과 근심 없이 조용하고 편안한 삶을 원한다면 가난한 척 하십시오. 이것이 과연 위선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선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삶의 깊은 지혜이자 현명한 처세술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삶과 재산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며 무엇보다도 평화로운 마음을 지키는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일생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선생님은 결코 화려하거나 사치스럽게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긴 유배 생활에 계실 때도 그리고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언제나 한결같이 검소하고 청빈한 삶의 자세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님을 돈이나 권력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순수하게 존경했고
선생님의 깊은 학문과 지혜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보다 더욱더 검소하고 소박하게 사십시오. 말을 할 때 조심하십시오.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라고 겸손하게 말하십시오. 옷을 입을 때도 조심하십시오. 화려하고 값비싼 명품 옷보다는 깔끔하고 단정한 소박한 옷을 입으십시오. 행동할 때도 조심하십시오. 불필요한 과시나 큰 소비를 주변에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거나 만만하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저 어르신은 정말 검소하고 현명하시네. 배울 점이 정말 많으시다라며 진심 어린 존경심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함부로 통장 잔고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게 평생 모은 재산 이야기를 굳이 자랑하지 마십시오. 조용하고 겸손하며 검소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현명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평안하게 만들 소중한 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